저는 이제 그 골목길 문화연구소 지금 소장을 현재 맡고 있고요. 이난양의 김시스터 전시관 이제 관장 등 문화 관련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60대 한 중반 정도 됐고요. 또 저희 원래 고향은 이제 영광인데 제가 이제 목포에 83년대에 와서 지금 그 화가로 활동하고 있고 문화운동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사시는 시약 마을이 이제 시약 골목이 이제 조성이 됐는데 당시에 조금씩 이제 시인들한테 관심을 갖고 또는 관광객들 조금 오는 과정 중에 연인의 슈퍼라는 그 영화 촬영지가 되면서 지금은 그 목포의 관광지의 핫플레이스로 지금 등장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좀 찾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좋은 점이야 뭐 그 관광이란 자원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관광 산업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시약골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그 지역이라든가 그 근처에 그 경제와 이렇게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점으로 봤을 때는 목포가 갖고 있는 해양 문화 또 이제 바다 문화와 관련돼서 유일하게 거기가 5천 마을로 지금 조성이 됐던 진도가 연결됐던 그런 역사적인 과정 중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그 시약골목이 목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잘 지금 남아 있어서 다행스럽게 지금 보는 것이죠. 네. 2015년도에 그 인문도시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사실 했죠. 골목길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목포의 문화 예술을 또 우리 서민들의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당시에 제가 그걸 이제 인문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서산당 기업 골목을 시약 골목을 조성하자는 이제 기획을 제가 연출까지 이제 마무리됐는데 그 뒤로 이제 쭉 그 골목길에 관련돼서 사실은 많은 그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목포의 골목길에 관심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주민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주민들의 협조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게 됐죠. 근데 사실은 인문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기획연출을 그 한 4, 5년 이렇게 하면서 그 외에 다른 또 사업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즉, 세 번째 골목에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우리 시야 골목 그 밑에 금화 노인정이란 그 어르신들의 80세 넘은 어르신들의 글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거는 인문도시와 사실은 연결은 제가 기획을 했지만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별도 사업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금화 노인정에서 한 5,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가서 그분들과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목포항을 노래 부르면서 때에 음식을 갖다 드리면서 그림도 그리고 또 사실은 그분들이 또 글도 모르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저희가 이제 녹음하고 그 할머니들 갖고 있는 마음의 심정 또는 살아오는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빼낸 거죠. 그래서 다만 그분들이 이제 그림도 지금 그려져 있지만 노인분들이어서 그 계단을 못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포 예고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직접 현장에서 그 스케치에 그려졌던 작품을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걸 벽에다 그리게 되는, 옮겨 그리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걸치면서 시약골목으로서의 어떻게 생명력을 더 불러넣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런 분들의 삶이 곧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과 또는 삶의 이야기를 꾸준히 더 담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 골목은 당시에 그 옹금동 서산동의 시를 짓게끔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지었고요. 두 번째 골목은 그분들이 다시 목포에 거주하고 계시는 활동하시는 시인들이 두 번째 골목은
목포와 관련된 시를 직접 짓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목에는 목포의 작고 작가라든가 또 김지아 선생이라든가 또 박하선 선생 이런 분들의 문인들의 글을 그 짧게 캐치를 해서 거기에 기록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민들의 이야기의 삶과 이야기를 같이 세 번째 골목에 담게 된 거죠. 그 시약골목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통영이라든가 감천말이라든가 동피랑 같은 경우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그 전국적인 관광 팩트의 동피랑이라든가 방금 말했듯이 감천말 같은 경우에는 미술인들이 직접 벽화를 그렸어요. 그때 당시에 공모 사업으로 시작됐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게 이제 관광 상품화 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 감천마을 동피랑 마을하고는 전혀 다른 컨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도 무슨 스토리를 넣을 것인가를 굉장히 저는 강조를 했고, 거기서 목포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생명력 있게 누었던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산에 갖고 있는 생명력은요, 그 화가들이 들어가서 페인트를 벽화로 완전히 치장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닌, 방금 말했듯이 그대로 그 주민들이 살아 계시는 그런 그 골목길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거기다 방금 말했듯이 문화적 컨텐츠를 집어넣는 그런 기획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셔 보지만 벽화 마을을 보면 전국적인 벽화 마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또 뭐 스토리를 넣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기는 다른 벽화하고 다르게 또 하나 시를 넣었다는 데서 전혀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는 앞으로 그 주민들이 살아오는 그런 골목길을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그 문화적 컨텐츠를 집어넣는 그런 생명력을 가져야지 시약 골목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 사업이든지요, 주민들하고 갈등이 이루어진 것은 그건 사업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어떤 소통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사실은. 그래서 통장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말씀드렸고,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예진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그때 생태를 알 수도 없는데, 그래서 통장님들이 가구마다 전부 찾아다니시면서 그 주민들에 대해 이해시키고, 그래서 주민들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이 사실 시작된 거죠, 저게. 그래서 그대로 이제 다른 예진들이 찾지 않는 동네지만 서서히 백화가 그려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게 되고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이제 그 동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활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활력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도 같이 동력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전국의 벽화 골목들은 굉장히 주민들이 갈등의 소지를 갖게 되고, 나중에 그 벽화를 나중에 주민들이 색을 칠해버리는 다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저 서산동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도 협조적이고 그렇게 뭐 어떻게 민원 없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그 컨텐츠로서의 생명을 가진 것도 아주 대단한 하나의 우리 주민들의 생각을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네. 저 시약골목은요, 앞으로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젊은이들이 와서 지금 살질 않잖아요. 그리고 노인 양반들이 연세가 되면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이 반복될 건데, 그러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과연 그 문화예술인들이 주민과 얼마나 소통을 하면서 지금 연계고리 속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가, 이것도 하나의 저희들이 이제 되돌아봐야 할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작가분들이 거기서 활동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소통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 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 시약골목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 또 하나는 그 생태적 원리, 또 주민과의 관계 속, 이런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그분들과 같이 살도록, 같이 살아나는 그런 방법들을 그 작가들도 만들어내야 이 동네가 그 시약골목이 생명력을 가지고 꾸준히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이
정말 그냥 작업이라는 걸 떠나서 그 안에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